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전국 최초로 세종 지역 초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는 제도를 우선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생과 교사와의 유대감이 커지고 학습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교부금 감축 기조로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 어린 학생들에게 발음하기 어려운 모음을 짚어주는 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욕실? 무슨 모음이 들어갔나요? 이 학급 학생은 18명. 지난해까지만 해도 25명 학급에서 수업했던 교사는 학생 수가 30%까지 줄어 학습의 밀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끼리 모둠 활동을 할 때 그 시간에 활동하지 않는 학생들도 줄어들고 제가 더 많이 봐줄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세종교육청이 이번 학기부터 전국 최초로 51개 초등학교 1학년 학급에 시행한 20명 이하 교실입니다. 25억 원을 투입해 부족한 교실은 기존 교실 등을 리모델링했고 교과 전담 등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담임 교사를 배치했습니다. 한글 해독과 초기 문해력이 중요한 1학년부터 우선 시행해 내년에는 2학년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선생님이 저에게는 발표 시간을 안 줘요라는 말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래도 8명이나 줄어들면 많이 조금이라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명 이하 학급의 추가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과 교사 증원, 시설 증축이 불가피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교육청 예산의 절대적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감축 움직임이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특히 기초학력 문제라든가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필요한 교육재정은 늘려야 되는 것이지 줄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10년 새 10명은 줄었다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학생 밀도가 높은 상황.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대전에서 그제 14,0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지역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14,526명 확진은 대전에서 역대 가장 많은 규모로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준중증 이상 병상 가동률도 80%를 넘어섰습니다. 세종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3,452명이 감염돼 이틀 연속 3,000명대 확진이 이어졌고 충남 역시 천안과 공주 지역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번지면서 18,877명이 확진됐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도 85%까지 높아졌습니다. 천안시 의회가 청소년들에게 용돈을 주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행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만 13살에서 18살 청소년들에게 용돈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대상 청소년은 4만여 명으로 월 5만 원을 지급할 경우 연 240억 원이 필요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20에서 30%가량 의무 채용해야 하지만 대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은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16개 공공기관이 2,600여 명을 채용한 가운데 지역 인재는 전체 채용 인원의 10%인 2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석사 이상 학위자나 5명 미만 채용의 경우 지역 인재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발표 이후 기존 국방부 청사에 있는 16개 부대 배치 문제가 또 관심입니다.
국방부 별관이나 옛 방위사업청 건물 등에서 분산 근무를 하는 한이 유력한데요. 이 장기적으로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로 국방부가 완전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방부 본관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면 국방부 이전은 불가피합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는 16개 부대, 약 6,50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당장은 국방부 별관이나 국방 컨벤션센터, 옛 방위사업청 건물 등으로 분산 배치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방력 약화 논란이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기회에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로 국방부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으로 미8군이 다 옮겨갔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국방부하고 합참이 용산에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각군 본부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지. 특히 계룡대는 이미 지하 벙커 등 통신망과 부지 등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어 비용과 보안 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국방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또 서울과 계룡으로 나뉘어 발생하던 군 지휘부의 소통 문제와 업무 비효율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계룡대는 육해공군 본부가 위치해 있으면서 안보 차원에서도 아주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국방부가 계룡대 안에 부지에 들어오는 데는 큰 어려움도 없고 안보 상황에도 더 강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역에서는 지난해 말 국방부의 계룡 이전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세종 청와대 제2집무실과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등과의 시너지를 강조합니다. 청와대 이 집무실하고 국회 분원이 온다면은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있어야 될 위치가 세종이 아니에요. 가까운 군사 전쟁지도본부가 있는 계룡에 있어야만이 가능하다. 윤석열 당선인의 탈청와대 공약이 국방부 계룡 이전으로 완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충남도의회 2050 탄소 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당진 등의 소형 원전을 세울 수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온 주한규 서울대 교수 발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수도권 주민을 위한 충남의 희생이 더는 없어야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위기 충남행동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을 무시한 비민주적 처사라고 규탄하고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핵발전소 충남건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재선의 황선봉 예산군수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황 군수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취임 당시부터 임기를 마친 뒤 스스로 퇴임하는 군수가 되기로 가족들과 다짐했다며 불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도 이어져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에 등록한 박찬우 전 국회의원은 민주당 집권 아래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만들지 못하고 현상 유지에 급급했다며 새로운 비전과 전략, 전문성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춘 새로운 성장 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장 예비후보에 등록한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새로운 세종을 건설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전시가 동구 원도심 인쇄거리에 도심형 산업지원 플랫폼을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96억 원이 투입된 산업지원 플랫폼은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에 인쇄협업공장, 인쇄박물관 등이 조성되며 앞으로 동구 지역 인쇄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대전 동구 중동 일대는 750여 개의 인쇄업소가 밀집돼 서울, 대구와 함께 전국 3대 인쇄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전 MBC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 충남도회는 2022 사랑의 집고치기 협약을 맺고 올해도 어려운 가구들을 위한 나눔과 상생의 봉사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 아산시와 서천군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선정해 주거시설을 개보수해주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 등으로 제작해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 등이 공을 들여온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이 새 정부의 충남 7대 공약에 반영됐습니다. 아산시는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을 위해 다음 달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경찰병원은 초사동 경찰타운 내 8만 1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격리병상 100개, 일반병상 400개 등 500병상 규모로 지어져 중부권 공공의료 강화와 국가재난 감염병 대응 강화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공주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재소자 3명이 살인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대전 MBC가 피해자의 부검 감정서를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결과 갈비뼈는 20곳 이상 부러져 성한 곳이 없었고 출혈이 심해 장기들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공주교도소에서 무기수 이모 씨와 동료 재소자 2명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42살 박모 씨. 박 씨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를 입수했습니다. 먼저 갈비뼈 앞뒤를 가리지 않고 20곳 넘게 골절이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길 수 없는 뒤쪽 갈비뼈 등 최소한 8개 이상은 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심폐소생술에서는 앞쪽, 앞가 쪽이 부러지는데 그런데 뒤쪽은 안 부러지거든요. 하나만 부러져도 숨쉬기가 힘들어요. 진짜 몸을 제대로 못 거늘 정도로 아팠을 겁니다. 장간막과 췌장, 신장, 간 등 장기들의 내부 출혈이나 파열이 확인됐고 단면을 살펴보니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실제 혈색소 수치는 성인 남성 정상 수치의 절반도 안 됐는데 장기간 폭행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해 정작 혈관에 혈액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히모글로빈이 보통 정상 사람이 13에서 17g per 데시리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냐? 5.7이에요. 반도 안 돼. 반도 훨씬 밑에요. 얼굴이 허해갖고 창백해갖고. 폐에서는 지방색전증이 나타났습니다. 지방색전증은 지방 조직에 매우 강하고 넓게 충격이 가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박 씨의 경우 폭행에 의해 피하 지방에서 떨어져 나온 지방 알갱이들이 폐를 막으면서 호흡곤란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방색전증이 제일 잘 일어나는 게 우리 흔히 주위에서 보는 게 자동차 사고입니다. 그 실제로 배 오른쪽하고 등 쪽을 보면은 상당히 넓게 맞았어요. 지방색전증을 일으킬 만큼 심하게 맞았다. 검찰이 주범 이 씨 등을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살인죄로 기소한 결정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애초 법무부는 재소자가 지속적인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아무런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공주교도소 교도관들의 근무 소홀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지만 조사는 석 달 넘게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30살 양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회 일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양형 조사를 위한 피고인 신문을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히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지내던 동거녀의 딸을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세종시가 멧돼지 등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유해 야생동물 일제 포획에 나섭니다. 세종에서는 파종기에 접어든 이달에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16건 접수됐습니다. 시는 원수산과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유해 야생동물 일제 포획에 나서게 되며 지난해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600여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천안에서 오는 주말부터 사흘간 빵과 딸기를 주제로 한 베리베리 빵빵데이 축제가 펼쳐집니다.
이 기간 천안을 방문하면 친환경 딸기로 만든 건강한 빵을 맛볼 수 있으며 44개 업소가 10% 할인된 가격으로 빵을 판매합니다. 또 천안 딸기로 만든 수제잼을 무료로 제공하며 미리 선정된 홍보체험단을 중심으로 딸기 수확 체험과 케이크 만들기 등 빵지 순례도 펼쳐집니다. 고려 인삼이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고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충남대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 연구팀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생쥐에게 인삼 추출물을 투여해 실험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사망률이 더 낮고 체중 변화도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쥐의 폐 조직을 확인한 결과 인삼 투여 기간이 길수록 바이러스 농도가 감소하고 바이러스 대항 물질인 인터페론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별세한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은 아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의 고향에서 이 전 장관을 애도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어령 문학관 건립도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아산 설화산 아래 한 마을, 낡은 기와장은 함석 지붕으로 바뀌었지만 새기바랜 창호지 문을 비롯해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집은 지난달 유명을 달리한 고 이어령 전 장관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이어령 선생님께서 여기서 몇 대 살다 가셨던 거, 이어령 씨 아버님 이병성 씨가 함께 살다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1990년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교수와 언론인으로도 활동하며 수필집 등 다양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88 서울올림픽에서는 개폐회식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문화기획자로서의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고향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지난 2008년 한 차례 무산된 이어령 문학관 건립도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문학적 자양분을 바로 외환마을과 설화산에 키웠다 하는 얘기를 말씀도 하시고 이제라도 우리 이어령 장관님의 작고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미래지향에 정말 한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새로운 문학관을 잘 지어서 시대의 지성으로 불리던 이어령 전 장관. 그가 추구해온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것은 후손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도시로 선정된 세종시가 관련 기업들과 함께 본격 상용화에 나섭니다. 세종시는 올해 2년차 사업으로 국비 1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드론 통합관제, 도로시설물 관리, 건설 현장 안전관리, 소방 서비스, 드론 배송 등 7개 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드론 관련 6개 기업과 업무 협약도 맺었으며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드론 운용 기술력을 강화하고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소방호스 배낭의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소방호스 배낭은 산림이나 주택 밀집 지역 등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메고 걸어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소방호스가 전개되는 장비입니다. 해당 장비는 도 우수시책과 전국 소방 컨퍼런스 발표대회에서도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능이 전국적으로 주목받았으며 실제 산림 화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지진안전인증제 대상 건축물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인증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성능평가 비용의 90%, 인증 수수료는 100%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진 안전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가 5% 감면되고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할 경우 취득 재산세 50에서 100%가 면제되며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피부 연구